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운이 깃들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삶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세자은연이 변복을 하고 몸을 숨긴 채 궁을 나섰습니다. 평민의 허름한 옷을 걸치고 갓을 깊이 눌러쓴 은연은 한양 남쪽 산골 마을로 향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그의 뜻을 시험하려는 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하늘이 두 쪽 나듯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은연은 방향을 잃은 채 어둠 속을 헤매게 되었지요. 발을 디딜 곳조차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꺾을 듯 휘몰아치고 벼락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 어디선가 희미한 등불 하나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지요. 은연은 그 등불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등불이 켜진 곳은 작은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은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아였습니다. 25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였지요. 설아는 단정한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깔끔히 틀어 올린 모습에서 절제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세상과 거리를 둔 듯한 쓸쓸함이 서려 있었지요. 누구시오?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소이다. 은연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부의 집에 낯선 사내를 들이는 것은 마을의 입방아에 오르기 십상이었지요. 그러나 폭우 속에 사람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설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내일 동이 트는 즉시 떠나셔야 합니다. 은연은 마루에 올라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설아는 낡은 이불 한 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넌방을 쓰시지요. 불은 제가 지펴드리겠습니다. 고맙소이다. 은연이 이불을 받아들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설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연했지요. 그녀는 슬픔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연은 품속에서 작은 은장도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여 불안하시다면 이것을 맡아 두시오. 내일 아침 돌려받겠소. 설아는 놀란 표정으로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나그네가 지니기엔 너무나 정교한 물건이었지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저 떠돌이 선비일 뿐이오. 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할 사연을 품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지붕을 두들기고 있었고 은연은 건넌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르르. 마루 아래 어디선가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기어가는 듯한 그러나 사람의 발자국은 아닌 묘한 소리였지요. 은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한 그림자가 마루를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지요. 은연은 재빨리 뒤를 쫓았습니다. 그림자는 부엌 쪽으로 사라졌고 은연이 부엌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구석에 낡은 거울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지요. 거울 표면은 묘하게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은연이 거울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만지지 마시오. 설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은여는 거울을 내려놓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은여는 설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피했지요. 은연도 곧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내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그의 발밑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그림자가 어디 갔지? 내가 누구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저 사람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옆에 있던 노파가 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밤마다 그림자를 훔쳐가는 귀물이 있다고들 하지요. 그림자를 잃으면 기억도 함께 사라진답니다. 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 본 그 묘한 그림자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은연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호위하던 무사 유담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유담이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담, 이 마을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오나 마마, 이것은 마마께서 나서실 일이 아니옵니다. 고을 수령이 처리할 문제이지요. 수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괴소문이 퍼지지도 않았을 것이네. 은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그림자 없이 헤매던 사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지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네. 이것이 바로 내가 궁 밖으로 나온 이유가 아니겠는가. 유담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자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여는 다시 설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본 그 거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은연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인, 한 가지만 여쭙겠소. 그 거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소?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3달 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저 거울에서 검은 기운이 번져 나오는 것을 말이지요. 검은 기운이라고 하셨소? 예, 마치 먹물이 퍼지듯 거울에서 검은 그림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남편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셨소? 마을 서기였습니다. 부역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했지요. 부역 장부? 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죽기 며칠 전부터 무언가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설아는 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찢어진 장부 조각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은여는 설아가 내민 장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부역 일수가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같은 사람의 이름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필체로 말이지요. 이것은 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요. 그 순간 창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또 한 명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둘러서 있었지요. 또 그림자를 잃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당하는 것 아니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은연이 쓰러진 사내에게 다가가 살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기억을 잃었소? 은연이 물었지만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연은 사내의 팔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나무 패였습니다. 그 패에는 관아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아전의 표식이요. 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은연은 설아의 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림자를 훔치는 자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다시금 그 기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르. 은연은 칼을 빼어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를 한 그림자가 마루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은연이 외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림자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은연은 그 솜의 자락을 베었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것은 아전들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관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튿날 은연은 설아와 함께 그녀의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찢어진 장부 조각 외에 다른 단서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이상합니다. 설아가 낡은 함을 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분명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장부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이요. 은연이 답했습니다. 그때 한 밑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설아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쓴 글귀였지요. 장부가 둘이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 백성들의 부역을 빼돌려.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역을 빼돌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은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바쳐야 할 부역을 장부에서 지우고 그만큼을 다른 곳에 팔아넘긴 것이오. 백성들은 부역을 다 했지만 장부상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또다시 부역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은 모두 부역 장부와 관련된 이들일 것이오. 그들의 기억을 지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림자를 훔쳐 기억을 지운단 말입니까? 그것을 알아내야 하오. 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직접 그림자 도둑을 잡겠소. 설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선비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도련님,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괜찮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오. 은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연은 마을에 머물며 사건을 조사했고 설아는 그런 은연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설아는 은연에게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드시지요. 아니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받다니 감사할 따름이오. 은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묘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도련님. 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평범한 선비라고 하셨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말씨도 행동도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지요. 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요.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부인. 은연이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잃고도 이렇게 의연하게 살아가시니 존경스럽소. 의연하다니요. 설아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지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인의 남편 어르신은 좋은 분이셨겠소. 예, 비록 가난했지만 저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합니다.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연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소. 부인의 남편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 설아는 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연은 유담과 함께 마을 뒷산의 폐사차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노인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에서 기이한 의식이 행해졌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폐사찰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부서진 불상과 먼지 쌓인 불경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마, 이곳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담이 물었습니다. 설아의 집에 있던 거울과 같은 것을 찾고 있네. 은연이 답하며 법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당 뒤편 작은 방에서 낡은 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설아의 집에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거울 3개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은연이 거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용 거울이요. 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무속인들이 혼을 부르거나 저주를 걸 때 사용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귀신이 그림자를 훔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짓이요. 이 거울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한 밑바닥에서 한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은연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에 특별한 약재를 바르고 향을 피우면 그 연기를 마신 사람은 정신을 잃고 환각을 본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의 일부를 잃는다. 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니요. 누군가 이 방법을 알고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범인은 관아의 누군가일 것이요. 부역 장부를 조작한 자와 같은 자이거나 그의 명을 받은 자이겠지요. 은연은 문서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관아로 가야겠소. 마마, 위험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하오. 더 많은 백성이 희생되기 전에 말이오. 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폐사차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있었지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본 것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소. 사내들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연과 유담은 등을 맞대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정체를 밝히시오. 관아의 앞잡이들이오? 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내들은 대답 대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폐사찰에 울려 퍼졌지요. 유담의 솜씨는 뛰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은연도 비록 세자였지만 무예를 익혔기에 결코 약하지 않았지요.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상대가 예상보다 강하자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은연은 부상당한 사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그것은. 사내가 떨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을 것이오. 은연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전 김서방의 명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가 있으면 처리하라고. 김서방? 예, 부역을 관리하는 아전이옵니다. 은연은 사내를 풀어주고 유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범인을 알았소. 관아로 가야겠소. 마마, 그 전에 한 곳을 더 들러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담이 말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이오? 설아 부인의 집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범인이 안다면. 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아가 위험하다는 말이오? 두 사람은 급히 말을 몰아 설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집 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설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찢어진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지요. 은연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설아가 입던 옷의 일부였습니다. 설아, 은연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담이 마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마, 이쪽입니다. 여러 명이 끌고 간 흔적이 있습니다. 뒤를 쫓자. 은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한 여인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설아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같은 곳이었지요. 그녀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옆에는 다른 사람들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났구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내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그는 마을의 아전 김서방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까?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당신 남편이 쓸데없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김서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부역 장부 조작이오. 나는 수령 나으리와 함께 백성들의 부역을 빼돌려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지요. 그런데 당신 남편이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소. 설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니.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안 것이 죄지요. 김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의 비밀을 알게 된 당신도 마찬가지요. 오늘 밤 당신의 그림자도 기억도 모두 사라질 것이요. 그는 설아의 집에 있던 그 검은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거울에 특별한 약을 바르고 향을 피우면 사람은 환각을 보고 정신을 잃지요. 그리고 깨어나면 기억의 일부를 잃는다오. 그림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약의 효과 때문이지요. 악독하다고?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일 뿐이오. 김서방이 향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은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멈춰라. 은연의 칼이 번쩍이며 김서방의 손에서 향을 쳐냈습니다. 유담도 뒤따라 들어와 사방을 경계했지요. 당신이 그 선비. 김서방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증언으로 당신의 죄는 명백하오. 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역 장부를 조작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사람을 죽였소. 증거가 있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관아의 아전이오.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오. 김서방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 따위가 감히.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주령 이판서였습니다. 은연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흑막은 수령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 오라버니께서 왜 이곳에? 김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내가 처리하겠다. 이판서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그는 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비 양반, 이 일에서 손을 떼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보장하겠소. 백성을 해친 자에게 손을 떼라니 그게 수령이 할 말이오? 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령이 백성을 착취하다니 이것이 조정에 알려지면 당신은 끝이오. 조정에 알린다고? 이 판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곳을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릴 수 없을 것이오. 그의 손짓에 창고 밖에서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숫자였지요. 저들을 모두 처리하라. 한 명도 살려 보내지 마라. 이 판서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은연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반드시 지켜드리겠소. 좁은 창고 안에서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유담이 앞장서서 무사들을 막아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지요. 은연도 칼을 휘둘렀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마, 뒤를 조심하십시오. 유담이 외쳤습니다. 뒤에서 칼이 날아왔지만 은연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설화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 무사가 설화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것이었지요. 안 돼. 은연이 몸을 날려 설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칼날이 은연의 어깨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도련님, 설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소. 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칼을 들었지요. 유담이 외쳤습니다. 마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신분을 밝히셔야 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지요. 무슨 일이냐? 이 판서가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창고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명이시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꿇어라. 어사또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은연이 출궁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어사또에게 밀지를 보내두었던 것이지요. 이 판서와 김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사또라 하니 무사들이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또가 들어와 이 판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판서 부역을 빼돌리고 백성을 해친 죄로 체포한다. 네, 내가 무슨 증거는 충분하다.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군들이 이 판서와 김서방을 결박했습니다. 창고에 갇혀있던 백성들도 구출되었지요. 은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화가 다가와 은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도련님, 피가 많이 났습니다. 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괜찮소. 다행히 깊지 않소. 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판서와 김서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도 차츰 회복되었지요. 설화는 은연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설화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덕분이요. 은연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설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사또가 그렇게 공손히 대하는 것을 보니 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정체를 밝히기 전에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부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소. 다만?
다만 평범한 사람으로 부인을 대하고 싶었소. 설아는 은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도련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또가 마마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세자 마마이시지요? 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황급히 물러나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가 감히 세자 마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부인, 일어나시오. 은연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좋았소. 하지만 설아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마마, 소녀는 천한 과부의 몸입니다. 감히 마마의 곁에 설 수 없사옵니다. 부인,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마마께서는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마마께서 계실 곳이 아니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연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내 말을 들으시오. 그가 설아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의 민심을 살피러 왔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귀한 것을 발견했소. 마마, 나는 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소. 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인도 아시지 않소?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소녀는 평민이오며 과부이옵니다. 마마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은연이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백성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오. 부인, 당신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사람이오. 마마,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지요. 그때 유담이 다가왔습니다. 마마,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전께서 마마의 황궁을 재촉하십니다. 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는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곧 떠나야 하오. 하지만 부인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오. 마마, 소녀는 부인의 남편 어르신의 억울함을 푼 것은 시작일 뿐이오. 이 나라에는 아직도 부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백성들이 많소. 나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오. 은연이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인께 맡기는 것이오. 언젠가 부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이것을 가지고 궁을 찾으시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자의 신표가 들어 있었지요. 마마, 부인, 기다리겠소. 은연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다시 만나기를 바라오. 은연은 말에 올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했지요. 세자와 과부, 그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연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것만은 설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주머니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 사람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 궁궐에서는 세자 은연이 대전 앞에 나아가 아뢰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부역 제도를 개혁해야 하옵니다. 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백성의 부역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옵니다.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사옵니다. 대전께서 눈썹을 찌푸리며 물으셨습니다. 세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자가 변복하고 민간에 내려가 직접 보고 들었사옵니다. 은연은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이판서와 김서방의 죄상, 그림자 소문의 진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서기의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대정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과인이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로구나. 아바마마,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옵니다. 그대의 뜻을 따르겠노라. 부역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감사하옵니다. 아바마마. 은연은 절을 올렸습니다. 조정회의가 끝난 뒤 은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설아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마마, 소녀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마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려 이제는 마음 편히 명복을 빌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마마께서 주신 신표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아직 마마의 곁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언젠가 소녀가 마마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옵니다. 은연은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겠소, 설아. 부인이 준비될 때까지 말이오. 그때 문이 열리며 유담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새로운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식인가? 설아 부인께서 마을에 서당을 열었다고 하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옵니다. 은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부인답군. 마마께서 보내신 하사금을 그렇게 쓰신 모양이옵니다. 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가고 있었지요. 설아, 부인은 이미 내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분이오. 다만 부인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역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들이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설아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이판서와 김서방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이판서는 수령의 직책을 이용해 백성의 부역을 착취하고 장부를 조작하였으며 진실을 알아낸 서기를 살해하였다. 또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림자를 빼앗는다는 괴소문을 퍼뜨려 증거를 은폐하려 하였다. 형조판서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이 판서는 차명에 처하고 아전 김서방은 유배형에 처한다. 대정께서 결재하셨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은연은 재판정 한편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판서가 끌려나가며 은연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제자,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것이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소? 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많소. 부인 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었고 마을 백성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이제 다른 수령들도 함부로 백성을 착취하지 못할 것이오. 이 판서는 비웃으며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은연은 설화가 있는 마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리고 설화의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교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마마, 설화 부인께서 교지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서 오랜 시간 절을 올리셨다 하옵니다. 그러셨구나. 은연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마마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셨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셨는가? 마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마마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하셨사옵니다. 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게
그 세상을 만드는데 부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이네. 자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연의 부역, 제도 개혁은 차츰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부 조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감찰 제도가 마련되었고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정문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신표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세자 마마를 뵙고자 하옵니다. 그 여인은 설화였습니다. 은연은 소식을 듣고 급히 정자로 나왔습니다. 설화는 1년 전보다 더욱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부인, 마마,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찾아오시다니 기쁘기 그지없소. 마마, 소녀는 이제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았사옵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마께서 왜 그토록 백성을 위하시는지 말이옵니다. 부인,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사옵니다.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고 소녀 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설화는 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을 위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사옵니다. 은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그대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오. 백성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말이오. 마마, 나는 언젠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오. 그때 내 곁에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오. 그대가 그 자리에 있어 주겠소? 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마, 소녀는 과부의 몸이옵니다. 마마의 곁에 서기에는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부족함이라니, 그대는 이미 충분하오. 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었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소? 설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마마, 소녀는 마마를 실망시키지 않겠사옵니다. 나도 부인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 정원을 거닐며 은연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림자를 밝혀야 백성이 숨을 쉴 수 있소. 이 나라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숨은 그림자들이 많소. 나는 그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자 하오. 소녀도 마마를 도와 그림자를 밝히는 일을 하겠사옵니다. 은연은 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그림자는 이제 내가 지켜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백성들의 그림자를 함께 지켜주시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지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밝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은연과 설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둠과 싸웠고 마침내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림자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